일단은 강희 교수님이 이제 교수 출신의 회무 능력이 좀 부재하다라는 게 제일 핵심으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주 후보님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죠. 강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제 거예요. 얘기를 안 들으셨나요? 지금 이제 부정적인 거를 본인이 그동안 해명을 하셨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후보님들이 오케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강의 후보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평가 중에 가장 부정적인 게 의협 회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네, 큰. 교수 출신의 이제 초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강영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의협 회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 번 강영 후보도 얘기했지만 저랑 강영 후보가 가자는 큰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2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2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의정 대변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국이나 학생들한테. 우리 모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은 우리나라는 막 바뀔 것이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 20몇 년 동안 해봤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여러 번 내가 이런저런 자리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설득이 당하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로부터.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우리의 목표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기영 우리 후보님은 제가 봤던 2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외부에서 말하는 의협 회무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강기영 후보가 서울대학교 의대 비대위원 큰 조직을 맡아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끌고 온 걸 봐서는 그거는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설득과 대화로 이루어졌었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다. 왜? 우리가 의사들이 정부와 언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어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30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들은 척 했단 말이죠. 왜? 듣고 싶은 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전공의를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 와서야 그래서야 서울대 비대위도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서울대 비대위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게 전후관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전후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지 외부에서 말하는 강희영 교수가 의협 회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동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 강기경 후보님 보면은 제가 뭐 같이 이제는 토론도 많이 하고 같이 좀 다니다 보니까 저도 좀 파악이 되는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순수한 분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상당히 뭐 가식적이고 알맹이가 없이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강희경 교수님은 상당히 이제 순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강희경 교수님처럼 그런 노력과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의대 정원 사태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제가 회무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숙하거든요.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뭐 토론회를 하실 때 조금만 그 보완하면 되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무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의협 회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의협 회장이 되시면 그 부분을 철저히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기 인사이트라 그러죠. 그렇게 강해가지고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한다면 또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결론을 말하자면 순수하시다. 그리고 그 어떤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 어떤 해결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마음을 많이 넓히시기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한나무님 순수하신 것뿐이 아니고요. 굉장히 용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6개월 그래도 상근 이사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회장의 그것도 고민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강희 교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듯 회무는 모르지만 의협은 변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기치를 가지고 회장 선거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 저는 정말 그 용기에 정말 하고 그리고 계속 토론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적응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역시 서울대 비대위원장 하셔서 회장님이 만약에 강희 교수님이 되신다면 강희 선생님이 회장님이 선택하는 회원들의 뜻은 그겁니다. 더 이상 의협은 개원이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회원들이 선택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무를 6개월 배운 사람이나 뭐 20몇 년 사람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의협 회장이 되실 수 있게 모두 도와야 된다 생각하고 혹시 안 되시더라도 저는 강희연 교수님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데 분명한 일조를 하실 거고 교수님들 사회에 이 많은 비난과 화살 속에서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저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네. 이게 너무 답변을 한 1분 정도로 끊을까요? 이게 1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한테 얘기할 기회는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1분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다 도와주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선배님 도와주실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네, 도와주실 걸 믿고 추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방금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사실 나온 거 맞습니다. 네, 지금 뵌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거 믿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주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만으로 안 되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설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투쟁은 잘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투쟁을 할 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더 잘하시는 분들 모셔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그거 물론 알죠.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먹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